안녕하세요 여러분.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연말 준비는 잘 돼가세요? 저도 12월 달을 앞두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마음속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 몇 가지 Q&A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. 우선적으로 호텔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종의 보건관리자와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이 치료 위주의 3차 간호를 수행을 했다면 보건관리자는 예방에 중점을 둔 1차 간호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따라서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진 않는지 근로자 건강관리,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환경은 위해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작업장을 확인을 하는 역할을 시행을 하고 있고, 업무 부분에서 호텔 보건관리자가 타 직군 보건관리자와 다른 부분은 호텔은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상대적으로 감정노동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의 감정 케어에 집중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개설을 필요로 합니다. 그리고 또한 호텔은 고객들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호텔이 운영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건강관리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객 처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습니다. 호텔은 여름철, 겨울철이 성수기고 그 기간에 건강관리실 업무 강도가 좀 높아지는 편인데 운영시간도 늘어나고 고객들이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. 이건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보다 고객이나 회원의 응급처치나 처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할 때 더욱 부담이 되는 편입니다. 처치와 관련된 판단과 수행을 병원과는 다르게 스스로 해야 하다 보니 부담감도 좀 높은 편이고 의료행위도 곧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정확함 뿐만 아니라 신속함,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안내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스킬도 조금 필요한 편입니다. 사실 호텔을 여러 군데 근무했다면 더욱 디테일한 업무 차이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텐데 저도 호텔이 여기가 처음이라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, 호텔은 다른 업종보다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게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. 두 번째로 여쭤보셨던 것은 경력이나 자격증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보건관리자는 가끔 회사에서 너무 적은 인원이 뽑히기 때문에 채용 스펙이라든지 어떠한 상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채용 시 데이터를 도출하기가 힘든 직군이고 그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, 호텔 보건관리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에게 응급처치를 이루어지는데 그게 미흡해서 컴플레인이 되며 영업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상 경력 혹은 타 서비스 계열 보건관리자 경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호텔이 그만큼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 같고,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려면 다른 기사가 아닌 간호사를 꼭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 또한 대부분 간호사입니다. 따라서 자격증은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저희는 보건관리자를 위한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도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을 꼭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세 번째 여쭤보셨던 질문은 보건관리자 계약직이 많은데 정규직으로 들어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. 저는 지원을 할 당시에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었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. 호텔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호텔 특성이 워낙에 보건관리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동일하게 계약직 1, 2년의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
전반적으로 호텔 보건관리자라고 하면은 꼭 계약직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참고로 제가 보건관리자로 지원을 할 당시에 기업규제완화법이 막 발의될 때라 다른 회사들도 정규직 채용률이 높았던 상태였던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보건관리자가 어렵지 않은지, 임상이 그립진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, 보건관리자 업무 어렵습니다. 특히나 안전보건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대직으로 근무하는 바쁜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고, 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장 잘 알고 대비하고 또 임원과 직원들을 설득하고 동향을 전달해줘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 부담감도 크고 업무 강도도 꽤 있는 편입니다. 임상에서는 내 업무가 힘들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주는 팀워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립고, 또 내 업무로 인해서 회사에 엄청난 과태료라든지 직원의 재해라든지 중처법 적용이 되는 이제 법의 강도가 강화되는 점, 그런 점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, 그에 따라서 역량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바로바로 드러나고 책임감도 좀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부분이 많아서 사실 중간에 임상에 대한 생각도 진지하게 다시 들었었는데,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, 지금에서야 생각이 드는 거지만 만약 임상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 시절 병원을 나왔을 때보다는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탈임상도 도피자로 삼기엔 답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요즘은 드니까요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, 이직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, 보건관리사도 마찬가지로 레드오션이고 한 자리 채용을 위해 더 좋은 곳으로 더 좁은 길로 앞으로도 몰릴 겁니다. 본사 직원 외에도 협력사 관리, 회사에서 쓰는 모든 화학물질 관리, 휴게실 등등 관리해야 하는 게 사실 정말 많은 자리이기는 해요. 그래서 업무가 꿀이니까 당장 시작해라 라는 말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, 본인의 성격과 업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,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이 드신다면,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했던 이유도 주변에 제가 이직을 준비를 할 때 정말 정보를 찾기 힘들었던 길이라 막막함을 느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절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설을 했던 거니까,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어떡해. 들어가자.